물건은 절대 바닥에 두지 않는다. 꼼꼼할 필요 없다. 하지 않기만 정하면 정리가 척척.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리와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기 규칙이 없다. 규칙 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집은 물건이 넘쳐나는 어수선한 상태가 된다.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다. 사람의 행동은 규칙이 만들어낸다. 일정한 규칙이 없으면 생활은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청소 안 하는 집의 90%는 바닥이 지저분하다. 미니멀리스트의 집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옷만 있다. 여행을 가서 머무는 호텔을 떠올리면 된다.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이것저것 고민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어쩐지 마음의 여유까지 최소한으로 쪼그라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자기다운 삶을 위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가꾸기 위해서 이런 생활이 좋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지 않으면서 너무 줄이지도 않는 생활. 즉, 스스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생활을 짓누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생활 말이다.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버리기 규칙이 없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라는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집에 새로 들이는 양과 버리는 양이 같으면 물건은 쌓이지 않는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는 규칙이 맹목적인 소비를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물건을 절대 바닥에 두지 않는다. 소문난 정리의 달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는 규칙 중 하나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정리와 청소가 눈에 띄게 편해지기 때문이다. 물건은 가랑비에 옷 젖듯 집안에 들어와 쌓인다. 샘플, 광고 우편물, 영수증, 아이가 만든 작품, 학교 프린트물을 들어오는 족족 쌓아두면 꽤 많은 양이 된다. 이럴 때는 물건은 늘리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물건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예민해진다. 물건들을 처분하느라 소가리를 할 바에는 애초에 나에겐 필요하지 않아라고 딱 자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물건을 늘리지 않으려면 바로바로 정리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물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물건을 하나 들여올 때는 하나 이상의 물건을 버린다. 집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하우다. 나는 매일 새벽 4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집안일을 끝내고 싶어서다. 가족이 깨기 전에 집안일을 끝내면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집안일을 척척 해놓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꽉꽉 채워넣지 않는다. 무언가를 수납할 때는 상하 좌우에 적당한 여백이 필요하다. 여백은 삶의 여유가 되어서 꺼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비슷한 옷은 되도록 사지 않는다. 옷이 불어나는 걸 막으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옷의 양을 줄여야 한다. 옷을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가진 옷을 충분히 활용해 입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길을 가다가 비슷한 옷이 눈에 들어와도 내 옷이랑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앞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 입고 싶은 옷을 손쉽게 꺼내 입을 수 있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옷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추려서 관리하면 옷이 쉽게 불어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가진 옷과 매치해 입기 좋은 옷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진 옷이 많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매치하고 액세서리를 활용해 충분히 멋지게 코디할 수 있다. 언젠간 입겠지는 입지 않는다. 또 입고 싶은 옷을 남긴다. 옷에도 잣대가 있다. 어떻게 입을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산 옷에는 애착이 가서 자꾸 입게 된다. 이 옷 저 옷에 매치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입는다. 한동안 입지 않은 옷은 이미 잣대가 지난 옷이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입지 않는다. 그러니 언제 입을지 애매한 옷은 깔끔하게 버리자. 안 입는 옷을 버리면 옷장에 바람이 통하고 두루 매치해 입기 좋아 손이 자주 가는 옷이 눈에 잘 보이니 마음도 즐겁다. 기왕이면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남기면 좋다. 별로 내키지 않는 옷을 꺼내 입는 날은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기분이 축 처진다. 이렇게 입는 옷 하나로 기분, 의욕, 행동까지 달라질 수 있다. 입고 싶은 옷만 남겨두면 옷의 활용도도 좋아진다. 싸다는 이유로 옷을 사지 않는다. 옷장 관리를 위해서라도 오래도록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하자. 정리를 위한 수납용품은 사지 않는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사용하는 물건만 남긴다. 수납용품은 내가 가진 물건을 편하게 꺼내 쓰기 위한 수단이지 생활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정리할 때는 먼저 지금 쓰는 물건인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 수납용품이 꼭 필요한지 고민해보자. 벗은 옷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물건 둘 곳을 분명히 정해놓아야 한다. 아침부터 없어진 물건을 찾느라 허둥지둥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신경도 곤두선다. 헤매지 않고 한자리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한 곳에 수납하면 외출 준비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청소는 매일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 심플하고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젖은 걸레를 쓰면 얼룩도 잘 지워지고 먼지도 잘 들러붙어서 한 번만 닦아도 충분히 깨끗해진다. 그래서 걸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청소 도구이기도 하다. 청소를 한번 빼먹으면 청소를 거르는 게 당연해지고 물건과 함께 먼지도 점점 쌓인다. 청소는 미룰수록 점점 하기가 귀찮아진다. 얼룩이 한번 고착화되면 깨끗이 닦아내는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청소가 싫다면 꼭 심플 청소를 해보길 바란다. 쓰고 나면 바로 닦기, 이게 전부다. 일단 깨끗해진 뒤에는 깨끗한 곳을 한번 닦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청소 부담이 줄어든다. 물기를 잠시 닦기만 하면 된다. 물건을 줄인다. 삶이 물건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물건을 지혜롭게 줄여야 한다. 집의 수납 공간은 한정적이다.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바람 빠진 바퀴처럼 생활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 물건은 적을수록 좋다. 최소한의 물건 소중히 쓰기. 나는 이렇게 마음의 풍요를 느끼는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은 것으로 고른다. 집과 수납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 물건을 고르고 최소한의 물건들로 만족감을 느낀다면 가진 물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알뜰한 매일을 보낼 수 있다. 마음이 편한 집은 색이 과하지 않다. 모델하우스와 인테리어 숍에 가보면 최소한의 소품만 놓인 인테리어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 없다.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만들 수 없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간의 색깔을 한정하는 것이다. 인테리어 소품을 좋아하는 나는 여기저기에 소품을 두어 장식하고 싶다. 하지만 소품을 지나치게 장식하면 도리어 어수선해 보여서 마음 편히 쉬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 이럴 때는 눈에 걸리는 물건을 줄이고 색깔을 몇 가지로 통일하면 제법 근사해 보인다. 그냥 갖고 싶으니까 물건을 사지 않는다. 되도록 활용도가 좋은 것을 구입해 물건의 양을 줄여보자. 자연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게 되고 낭비도 줄어서 가진 물건을 소중히 쓸 수 있다. 한때 필요했던 물건도 시간이 흐르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물건을 마음먹고 버리면 집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비좁게 느껴졌던 방이 한결 넓어 보인다. 나이를 더해갈수록 없어도 되겠다 싶은 물건이 하나둘 늘어난다. 이런 변화의 바람을 타고 쓰지 않는 물건을 줄여나가자. 어깨에 잔뜩 쥐고 있던 힘이 누그러져 삶이 한결 가뿐해질 것이다. 스도 마사코 저자의 물건을 절대 바닥에 두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어요. 오키사치코 저자의 홀가분하게 산다를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먹게 되면 좀 위험도 이런 게 높아지잖아요. 집에 별게 아닌 물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안전을 위해서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 저자처럼 청소와 정리가 훨씬 쉬워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는 습관이 들면 이제 그 평소에 팽개쳐 놓던 그런 물건들을 제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자리를 한번 만들어주면 또 신기하게 그러니까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게 어렵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뭘 자꾸 미루고 이러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당장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리가 있는 물건들은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그런 게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자는 너무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 연말이 되면 좀 쓸쓸하기도 하고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연말에 행사가 많고 가족 모임도 많고 또 집에서 뭘 모여서 할 때는 막 왁자지껄,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퍼니시드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구가 있어서 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이런 곳의 장점은 그냥 딱 몸이랑 내가 쓸 물건 이런 것만 있으면 돼서 좋긴 한데 그만큼 내 취향을 좀 드러낼 순 없어요. 그러니까 가구도 미리 사져 있고 저는 기본으로 주어졌던 식탁을 그냥 데스크로도 쓰고 또 랩탑을 옮겨서 전자레인지를 놓는 곳에 랩탑을 놓고 쓰면 스탠딩 데스크처럼 되거든요. 지금 녹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말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집이 너무 썰렁하게 느껴지고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막 고급 호텔에 완비된 그런 곳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뭐랄까요, 호텔보다 안 좋은, 가구가 막 엄청 좋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늑함도 없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제가 친구를 크리스마스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랬는데 또 친구를 초대하려니까 막 꾸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G마켓에서 샀던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천이 있어요. 그걸 제가 피크닉 매트로 썼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서 그걸 식탁에 깔았더니 그리고 또 꽃도 사고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에 뭘 하나 올려서 깔고 뭐 꽃도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슈퍼마켓에 파는 그런 꽃을 사서 꽂아놨는데 12월에는 최소한 진작 이렇게 꾸며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명도 조금 어둑어둑하게 그런 노란 불빛을 까니까 갑자기 집이 되게 아늑해지고 제가 느꼈던 썰렁함, 그러니까 연말의 적적함 이런 것도 되게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계속 그 식탁 같은 걸 안 치우고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저 천조각을 살 때는 이렇게 오래 사용할 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늬로 장식된 그런 천 같은 거 약간 방수포 재질? 방수 코팅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또 잡담이 길어졌는데 이 책에 나왔던 개념 엔트로피의 법칙,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이 좀 어질러져 있었던 게 뭔가 누가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생활감이라는 거고 치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가볍게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않는 정리, 너무 자책하지 않는 발전하는 삶, 물건을 바닥에 놓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걸 시작으로 다들 행복하고 건강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